안녕하세요. 히어로 플래닛의 미토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 기간 동안 많은 설정이나 시나리오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됐을 텐데요. 오늘은 결국 활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아이언맨에서 상당히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어벤져스 창설에 큰 영향을 준, 그리고 장렬히 전사한 쉴드 요원 콜슨은 에이전트 오브 쉴드 드라마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최초 각본에서의 콜슨은 대사 한 줄 없는 그야말로 엑스트라였다고 하는데요. 클락 그레그 배우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분량이 늘어난 케이스라고 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헐크의 유일한 솔로 무비였던 인크레더블 헐크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이언맨이 등장하면서 당시 강력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영화들의 세계관이 이어진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는 원래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 것으로 고려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샘 레이미 시리즈의 주인공 토비 맥과이어로 말이죠. 당시에는 세계관의 확장에서 스파이더맨의 비중이 크게 잡히는 방향으로 고려됐으나 판권을 가진 소니가 거절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영화 어벤져스는 로키가 헐크를 조종해 난동을 피우는 코믹스 어벤져스 1편과 치타울의 침공을 다룬 코믹스 얼티미츠 1편을 적절히 섞어서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안에서는 로키보다 폭주한 헐크에 더욱 집중해서 코믹스 어벤져스 1편에 더 가깝게 묘사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로키의 비중이 없을 경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전체적인 흐름이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로키는 이래나 저래나 영화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 빌런이니까요. 영화에서는 앤트맨과 와스프가 다소 뒤늦게 등장했지만 원작에서의 그들은 어벤져스 창설 멤버였죠. 하지만 실제로 조스 웨던 감독은 블랙 위도우를 빼고 와스프를 소개하면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했었다고 합니다. 원작 팬분들의 입장에선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충분히 잘 전개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2에 속하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마블 영화 중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특히 많은 반전으로 다이나믹한 전개를 보여줬는데요. 각본 초안에는 필 콜슨마저 하이드라 요원으로 매우 충격적인 반전을 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스 웨던이 어벤져스 영화에서 콜슨을 전사시키면서 각본이 수정됐다고 하네요. 만약 이렇게 됐다면 에이전트 오브 쉴드 드라마 역시 무사할 수가 없었겠군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다른 또 한 가지의 사라진 이슈가 있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쉴드 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캡틴의 상황을 눈치챈 호크아이가 캡틴과 싸우다가 쓰러뜨리고 귓속말로 네 옷에 추적 장치가 달려있어 라고 말하는데 상황을 숨기기 위한 캡틴이 호크아이에게 펀치를 날리는 장면이 나올 뻔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멋진 액션 명장면과 전개가 나올 수 있었지만 호크아이 배우 제레미 레너의 스케줄 문제로 캔슬됐다고 하네요. 내년에 개봉할 캡틴 마블의 악당은 변신 능력이 있는 외계 종족 스크럴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미 영화에 등장한 인물들 중 누군가 스크럴로 변신한 게 아닐까 하는 팬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감독 제임스 건이 스크럴의 팬이었고 1편의 초안에는 라바저 중에 스크럴이 있다는 식으로 스크럴을 소개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소 마이너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이를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우주 세계관이 조금 더 안정적일 때 소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임스 건 감독은 잘 지내고 계시겠죠?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작품이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재계약 중인 시점이라서 재계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캡틴이 좀비처럼 변한 사람들과 싸우는 스토리도 준비 중이었고 소니와의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스파이더맨이 없는 각본도 준비 중이었다고 하네요. 결국엔 둘 다 해결이 잘 됐죠.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의 빌런은 캐실리우스와 도르마무인데요. 기존에는 꿈의 세계를 지배하는 군주 나이트메어라는 빌런이 등장하는 것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빈 파이기는 이미 멀티버스가 소개되는 상황에서 꿈의 세계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어 멀티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도르마무를 쓰는 방향으로 선택했고 이를 받아들여 지금의 형태로 나오게 됐죠.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상당히 유의미하고 인정받는 히어로 무비였는데요.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이 웹슈터 기기가 아닌
손목에서 직접 나가는 부분은 원작과 달라서 많은 팬들의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역시 웹슈터 기기 없이 손목에서 직접 거미줄이 나가는 올가닉 웹슈터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객선 구조 장면에서 아이언맨이 비전과 워머신까지 데려오는 것을 잠시 논의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에 대한 이슈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또 다른 마블 히어로 팀 데어데블, 퍼니셔, 아이언피스트, 루크 케이지, 제시카 존스로 이뤄진 디펜더즈가 활동 중인데요. 원래 어벤져스 3는 이 디펜더즈 히어로들까지 참전시키는 것을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화 관객들 입장에서는 다소 뜬금없을 수 있고 작품 측면에서도 연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TV 시리즈와 영화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국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